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하고 사찰에 머물고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세요. 이제 협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 돌아가서 죽기 살기로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진심일까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훨씬 많으신데요. 하여튼 제가 못 막아낸 책임을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며칠 쉬시겠다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속리산에 가서 주 대표님을 뵙고 왔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앞으로의 대여투쟁, 원내투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초선들의 어떤 충정이나 마음을 잘 알고 깊이 생각을 해서 조만간 그런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로 18 상임위원장짜리 다 가져가시오란 말이 진짜 진심으로 아닙니다. 하신 건가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주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좀 확보하고 싶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당연히 우리 당의 당이 가져야 될 직책인데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그런 비굴한 모습은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이 자존심도 없는 그런 굴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걸 우리가 가져오면서 비굴하게 가져오는 거 그거는 시작부터 야당으로서의 이 그 기능을 완전히 거제당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죠. 예, 지금은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데 그전에는 경북 울진에 있는 사찰 뭐 이렇게 전국의 사찰을 이렇게 돌면서 집거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아주 독실한 불자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불교 신자 회장인가 맡고 있죠. 장성철 소장? 그렇습니다. 예. 불교계 아주 조예가 깊으시고 친목이 대단하시죠. 지난 15일 날 사의 표명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절에 가서 이렇게 법주사인가요? 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게 안 나왔을까요? 월요일쯤 오늘쯤 복귀하셨으면 좀 좋았을 타임인 것 같은데 본인은 여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때 국회에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칩거해 있고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또한 국회로 복귀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협상의 딜이고 카드고 그렇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18개 다 가져가세요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입니다.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들이 못 가져올 바에는 당연히 18개 줘서 책임 정치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묻자라는 것이 의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법사위원장 아니라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 맞는 것도 국민들이 얼른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법사위원장 하나가 1대 18로 이렇게 다 17로 그렇게 바꿀 만한 자리인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나 뭐 검찰개혁 관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져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는 어쨌든 좀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끝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아마 더 이번에 그 모든 걸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여지가 생기는데 차라리 니네 다 가져가라.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포맷을 바꾼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가지는 상징성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18개 다 가져가세요. 이게 이제 승부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 것인지 정견평론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주고 상임위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지금은 일단 먹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면
피로감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럼 다 주고 정책 경쟁을 하겠다든지 다 주지 않고 지금이라도 협상하겠다. 그러면 7개를 여당이 주기로 했는데 몇 개라도 더 받아내어서 뭔가 성과를 좀 가져오게 하는 것.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고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귀를 요청할 때 뭔가 여당과 구체적인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원내대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퇴를 하더라도 이것은 협상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임위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저는 처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거나 선택지가 있거나 또는 그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늘 정치판에서는 필요한 덕목 또는 협상의 요소인데 힘도 실제로 없고 협상도 되지도 않는 지금 안을 가지고 버틴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법조사에 들어가신 것 정말 야당으로서 결기 있다라고 판단할 때 빨리 협상하면서 마무리하고 국회에 좀 복귀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기환 평론가 고향이 대구시죠? 그렇습니다. 쪼대로 하세요가 경상도 방언인가요? 뭐 쪼대로 하라는 얘기는 한 번씩 하는데요.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쪼대로 하세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경우를 간혹 씁니다.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한 것도 물론 감정이 좀 격앙돼 있지만 지금 좀 협상의 장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쪼대로 하세요. 노영희 변호사. 저는 지금은 좀 저렇게 해서 18개 다 가져가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번엔 다 가져가라고 해놓고 다음에는 또 가져가라고 할 건지 그때도 바뀌진 않잖아요. 그때 아니면 법사위원장 그때 이제 우리한테 좀 넘겨주겠니? 라고 하면서 좀 달라고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차라리 좀 실리를 따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격전 변호사.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한신하고 신립. 이게 배수진 나름대로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수진은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교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한신이 그 한나라에서 이제 조나라랑 싸울 때 10,000명 가지고 20만 명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배수진 쳐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뒤에 물을 갖다가 놓고 막 죽어라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2,000명을 매복해가지고 그걸 잘 엮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기계적, 도식적으로 그 도구마루만 이해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걸 도입한 사람이 신립인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본인도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왠지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서 과연 지금 주호영 대표가 한 일주일째 이제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면서 부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떠한 전략을 갖다가 받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갖다가 저질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 그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빼고. 그러니까 다른 뭐 알짜 상임위원장이라고 해도요.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오면 그냥 회의 시작합니다. 회의 끝냅니다. 방망이 두드리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꼭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간사들 위주예요. 그 상임위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빼놓고 다른 뭐 알짜 상임위를 실리를 챙긴다. 그것은요. 실리도 못 챙기고 명분만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의 역할은요. 야당에게 양보해가지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을 위해서 추경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국회 정상화시키는 게 여당이 할 역할이죠.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과 경제 어려움보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당은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개 다 가져가세요. 이제 정작 민주당이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다시 통합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백만 서민의 민생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위기보다 통합당 내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경평론가, 민주당 지금 이해찬 대표 발언으로 봐서는 그래 그렇게 하마? 아니 뭐 압박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인터뷰 중에서 조혜진 의원이 했던 예. 말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7개의 상임위를 원래 제안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고 가는 것은 법사위원장 뺏기고 여당 원하는 대로 딸려가선 이건 굴종 아니냐. 이제 이 말에 저는 조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여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든 아니면 직접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책 국면이 풀릴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뭐 한두 개가 아니면 두세 개라도 상임위원장직을 일단 양보를 좀 더 해서 지금 7개를 주기로 한 것을 9개든 10개든 이렇게 해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당의 대승적인 양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 만약에 야당에서 상임위원장 몫을 이렇게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네. 국회의장과 여당이 상임위원장 야당 몫을 선출할 수는 없잖아요. 야당목의 상임위원장을요? 예. 그런요, 야당에서 후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선출할 수 안 있는데. 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고 그냥 여당 후보가 그냥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게 강경해요. 본인은 법사위원장 주지 않으면은 다른 상임위원장 후보조차 내지도 않고 갖지 않겠다는 거고 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안 받는 걸로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야당 국회 부의장은 선출하겠죠? 근데 그것도 당에서는 정진석 대표도 저런 식이면 본인도 안 하겠다고 했고요. 당에서도 정진석 후보를 아직 당의 공식적인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출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목요일로 지금 개의가 예상되어지는 본회의 때 여당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그냥 18개 상임위 다 선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되게 강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장성철 선수가 말한 것대로 그냥 18개 뭐 정 안 되면은 여당에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번 주 안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